빨강 머리엔 루시 몽고메리. 진실한 사랑. 9월의 숲을 지나 향료가 돋아나는 언덕을 넘어서 오늘 우리들의 옛날의 산책으로 권유하러 왔답니다. 하고 길버트는 문득 현관의 모퉁이로 그 모습을 나타냈다. 헤스터 그레이의 정원을 찾아보지 않겠어? 무릎이 가득히 얇고 하늘하늘한 초록빛 옷감을 얹고 돌계단 위에 앉아 있던 애는 약간 곤란한 듯이 얼굴을 들었다. 참,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길버트. 오늘 밤 에리스 된 하루의 결혼식에 가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옷을 손질해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준비를 해야 해. 유감스럽군.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럼 내일 오후면 갈 수 있어? 길버트의 태도는 보기에 그리 실망한 것 같지 않았다. 응,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나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내일의 일을 끝내야겠어. 그렇다면 된 하루는 오늘 밤에 식을 올리는군. 이번 여름 앤에게는 결혼식이 3개나 있었군. 필과 다이아나와 제인. 나를 식에 초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제인은 언제까지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초대해야 할 그 집안에 무섭게 많은 친척을 생각해보면 제인을 나무랄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모두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인걸. 나는 제인의 어렸을 때 친구라는 특점만으로 초대받았어. 적어도 제인으로 말하자면 말이지. 하지만 제인의 어머니가 나를 초대한 동기는 제인의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제인이 너무 많은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이아몬드고 어디서부터가 제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말이 정말이야? 애는 웃었다. 분명히 굉장한 보석을 달고 있었어. 다이아몬드, 흰 비단, 레스, 장미, 오렌지꽃 등등으로 새침하게 서 있는 작은 제인이 파묻힐 것 같았어. 하지만 제인은 무척 행복해 보였고 남편 잉그리드 씨도 제인의 어머니도 기뻐 보였어. 그거 오늘 밤 입고 갈 옷이야? 하고 길버트는 풍성한 주름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응, 그래. 어때? 참 아름답지? 머리에는 스타 프라와를 꽂으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도깨비 숲에 가득 피어 있단다. 문득 길버트는 애의 환영을 보았다. 주름이 많이 달린 초록색 의상을 입고 처녀다운 풍신한 발이나 목을 드러내고 굽실굽실한 붉은 머리에 하얀 벚꽃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환상에 길버트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가벼운 몸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럼 내일 오지. 오늘 밤은 즐겁게 지내라고. 애는 발걸음을 크게 떼면서 걸어가는 길버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길버트는 친밀했다. 대단히 친밀했었다. 너무나 친밀히 지나쳤다. 병에서 나온 뒤 그린 게이브지에 자주 드나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애는 이미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사랑의 장미에 비교하면 우정의 꽃은 색깔도 향기도 없었다. 그리고 애는 길버트가 지금 자기에게 늘 끼고 있는 우정만이 아닐까 하고 은근히 걱정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평범한 나날의 평범한 상황에서 그 황홀한 아침에 빛나는 확신은 사라져가고 애는 자기의 실패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비참한 걱정으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 길버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역시 크리스틴이라는 것은 있을 만한 일이었다. 이미 크리스틴하고 약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애는 기대할 수도 없는 희망은 모두 마음에서 쫓아내어 버리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일과
야심의 미래에만 마음을 쓰리라고 마음먹었다. 교사로서 자기는 성스럽다고는 할 수 없으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앤의 글이 일부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장래의 그의 문학 활동에 성공에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앤은 초록색 옷을 집어들고 또 다시 한숨을 쉬었다. 길버트가 다음날 오후에 와보니 앤은 전날 밤에 있었던 활락의 피곤도 보이지 않고 새벽 하늘처럼 활기 있고 별처럼 아름답게 길버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앤은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결혼식에 입고 간 것이 아니라 길버트가 레드몬드의 리셉션에서 특히 좋다고 말했던 옛날 옷이었다. 그 초록색은 앤의 머리에 풍부한 색깔이나 별 같은 회색의 눈이나 대리석같이 아름다운 피부를 두드러지게 해주고 있었다. 숲의 오솔길에 나무 그늘을 걸어가면서 길버트는 곁눈질로 앤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워 본 적은 없다고 생각했다. 앤도 또한 때때로 길버트를 곁눈질로 보면서 앓고 난 후 어쩌면 저렇게 늙어 보일까 하고 생각했다. 마치 소년 시절을 영원히 두고 온 것처럼 보였다. 그날은 아름답고 길도 아름다웠다. 두 사람이 헤스터 그레이의 마당에 다다르고 낡은 의자에 앉았을 때 애는 목적지에 이른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아름다웠다. 다이아나와 제인, 프리시라, 앤, 네 사람이 왔던 그 먼 옛날의 황금 같은 소풍의 날과 다름없이 아름다웠다. 그때에는 수성과 오랑캐가 아름답게 무릎피어 있었으나 지금은 마디풀이 구석구석에 그 요정 같은 횃불을 피우고 있었고 상아풀이 마당에 점을 이루며 푸르게 드리워져 있었다. 백양목 골짜기에서 시냇물 소리가 숲을 넘어 옛날과 별 차이 없이 들려오고 고요함은 바다의 낮은 물결 소리에 가득 차 있었다. 저 멀리에는 여러 해 동안 여름 햇볕에 발해어 은혜색이 된 밀에 둘러싸인 밭이 있고 길에 계속되는 언덕에는 가을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불어오는 서풍과 함께 옛날의 꿈이 되살아왔다. 꿈이 실현되는 나라는 저 작은 골짜기 저쪽에 피어오르고 있는 파란 안개 속에 있다고 생각해. 라고 애는 가만히 말했다. 너에게 무엇인가 이룩되지 못한 꿈이 있어, 앤? 길버트는 물었다. 그의 말투에 어떤 것이 패트의 집 과수원에서 그 비참했던 저녁 이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것이 앤의 가슴을 대단히 설레게 하였다. 그러나 앤은 가볍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누구나 그래. 자기의 꿈을 다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야. 꿈꾸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으면 죽은 것과 같은 걸 뭐. 저기 낮은 곳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는 태양은 상아풀이나 덩굴풀에서 얼마나 좋은 향기를 빨아들이고 있을까? 향기를 마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아마 참 아름다울 거야. 길버트는 이런 수단으로 이야기를 딴 곳으로 옮겨 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어. 여러 번 실현될 수 없을 것처럼 느꼈으나 나는 아직도 그 꿈을 그리고 있어. 나는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 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고양이나 개가 있고 친구의 발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너가 있는. 앤은 입을 열려고 했으나 말이 되지 않았다. 행복이 물결처럼 밀려와서 들릴 지경이었다. 나는 2년 전에 어떤 것을 물었지, 앤? 그걸 오늘 다시 물으면 너는 다른 대답을 해주겠어? 그래도 아직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쉴 수 없는 과거의 세대가 지나서 온 사랑에 취해버린 빛나는 눈동자를 들고 애는 문득 길버트의 눈을 보았다. 그는 그것 이외의 대답은 원치 않았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을 생각해 하는
아름다운 저녁 노래 황폐한 들을 거닐었다. 난 내가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았어. 하고 애는 비난하듯이 말했다. 길버트는 어린애처럼 웃었다. 크리스틴은 자기 고향에 약혼자가 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크리스틴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의 오빠가 졸업할 때 누이 동생이 내년 겨울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 킹스포드에 오게 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 외로울 테니 좀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그래서 나는 허락했었어. 난 크리스틴에게 대해서는 크리스틴으로만 호의를 가지게 되었어.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대학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난 감개치 않았어. 너한테서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난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는 마음이었어. 앤, 나에게는 너 이외인 누구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 난 수학교에서 너가 석판에 내 머리에 던져 깨뜨린 후부터 쭉 너를 사랑해 오고 있었던 거야. 그런 바보였던 나를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참 이상해. 아니, 잊어버리려고 했었지. 하고 길버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이가 나타난 후는 이미 나에게 기회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단념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로이하고 결혼하리라고 믿고 있었던 2년간 또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의 약혼이 곧 발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매 주일마다 퍼뜨리고 있던 그 2년 동안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했는지 입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열이 내려서 자리에 앉아있던 그 고마운 날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야. 필한테서 편지를 받았었지. 필은 너하고 로이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니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 충고해 주었던 거야. 그 후부터 내 병의 회복이 빠른 것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도 놀라고 있었어. 애는 웃었고 그리고 나서는 몸서리를 쳤다. 난 내가 죽어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 그날 밤의 일이 영원히 잊을 수 없어, 길버트. 아, 나는 깨달았던 걸 뭐? 바로 그때 알았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야, 앤. 아, 앤. 지금이야말로 지나간 모든 것에 보충이 되었어. 이 선물을 준 이날을 평생 동안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소중하게 간직하자. 오늘은 우리들의 행복한 생일이야. 앤은 다정하게 말했다. 난 전부터 이 헤스터의 낡은 마당을 좋아했지만 앞으로는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난 너에게 오랫동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야 해, 앤. 하고 길버트는 싶은 듯이 말했다. 3년이 지나도 일과는 끝나지 않을 테고 그때가 와도 다이아몬드도 없고 대리석의 넓은 방에도 엄두를 낼 수 없으니까 앤은 웃었다. 난 다이아몬드도 대리석의 넓은 방도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길버트뿐이야. 이 점에 있어서는 나도 필 못지않게 뻔뻔스러워. 다이아몬드 반지나 대리석의 넓은 방도 좋은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런 것은 없는 편이 상생의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기다리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 기다리고 일하고 또 꿈꾸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 아, 정말 꿈도 지금에 와서는 아주 아름다워질 거야. 길버트는 앤을 끌어안아 입을 맞추었다. 마침내 사랑의 나라의 왕관을 쓴 이 임금님과 여왕님 두 사람은 전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많은 꽃이 활짝 핀 오솔길을 희망과 추억의 바람이 항상 불고 있는 목장을 넘어 저녁 안개가 가득히 피어오르고 있는 길을 지나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